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에서도 어린이들 사이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하고 있어 보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보건국은 최근에 폐렴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으며 PCR 검사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감염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마이코플라스마가 어느 정도로 퍼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건 당국이 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최근 회람 문서를 통해 국경 보건당국에게 검문소 감시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 동물 그리고 물품에 대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이코플라스마는 바이러스와 세균 사이에 위치한 미생물로서 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감염되며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폐렴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해 자카르타 보건국의 역학감시 책임자는 주요 증상은 호흡기 질환으로 심각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확산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당국에게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하며 공식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새로운 병원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을 권장하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아세안 한국대표부는 자카르타 캠핑스키 호텔에서 아세안 사무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한 아세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장근 주아세안 대표부 한국대사는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세안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고 아세안의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며 특히 청년들 간의 교류와 이해를 중시하며 이들을 연대를 촉진할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중심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이행과 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한 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와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은 2019년 아세안 정상들이 채택한 문서로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협력 원칙과 중점 협력 분야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은 작년에 공개된 한국 정부의 아세안 정책으로 아세안과의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까으끔 호운 아세안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가장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 중 하나로 성장해왔다며 미래를 내다보며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더욱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0%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 연체금 문제도 해결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스리 물리아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내년 국방 예산을 당초 207억 5천만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증액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해외 차관을 통해 추가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정학적 안보 위협이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공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많은 수송기와 공중급류기가 필요하며 이웃 국가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다며 인도네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고려하면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특히 공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KF-21 전투기 분담금 미납금 문제도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9년까지만 2,272억 원을 납부한 뒤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약 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라팔 전투기 42대, 터키 에어로스페이스의 신형 드론 12기, 미라지 200 전투기 12대를 구매하는 계약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누산타라 파워와 협력하여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이용한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소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소형 원전을 의미합니다. 소형 원전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비교하여 작은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실용성과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원전보다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사고 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양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후 변화로 인한 저탄소 친환경 산업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PLN 누산타라 파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공식화되었습니다. PLN은 이번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50년 이상의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원전 운영사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경험과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수원과 누산타라 파워는 2024년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의 국영전력회사 PLN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개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센터 설립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웨이 인도네시아와 PLN은 24일에 조인트 이노베이션 센터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센터는 기술 개발과 함께 실제 사회에서의 활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발전 분야 및 다른 분야에서 PLN의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PLN의 사장인 다르마완 프라소조는 신재생에너지 이행을 위한 기술, 전략, 오퍼레이션,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센터가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에너지 이행 및 PLN의 사업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PLN은 우리나라의 한전 KDN과 전력 ICT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1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지난 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북부 수마트라주 토바호수 인근 마을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진흙더미에 파묻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에서 떨어진 바위와 나무, 진흙 등으로 인해 집 12채를 포함한 종교시설, 학교, 호텔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재난당국은 12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구조대가 투입되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 길이 막혀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 1명이 심각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50가구의 주민들을 정부 대피소로 대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산악 지역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우기의 산사태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소순다열도 동부 누사텐가라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여 10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사태에 이어 지난 3일 서부 수마트라에 있는 화라산 마라피가 대규모 분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라피 화산이 이날 오후 2시 54분에 폭발했다고 전했으며 이번 폭발로 해발 2891인 화산 정상에서부터 최고 3km 높이까지 화산재가 치솟았고 인근 마을은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당국은 당초 사망자가 11명이라고 발표했으나 같은 날 11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돼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당국은 남은 실종자들도 이미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색 구조대 대변인은 75명의 등산객 중 49명이 대피하였고 3명이 구조되었으며 일부는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수색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대변인은 위험한 상황으로 수색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화산 주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화산 분화구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안경을 착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여 화라산이 120여 개나 되는 불의 고리로 불리며 2010년에는 중부 자바에 위치한 무라피 화산이 폭발하여 3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